안녕하세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도 왠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 그런 최치 때문에 고민이라는 김정희님 사연처럼요. 이런 경우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노화와 관련된 최치, 그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것의 숨겨진 원인,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관리 지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특유의 냄새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노네날이라는 물질하고 관련이 깊어요. 노의 날이요? 네, 자료를 보면 우리 피부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있거든요. 이게 산화되면서 노네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 산화되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40대 중반 정도부터는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 이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방산 산화가 더 잘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 노네날 생성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안 씻어서 나는 냄새 이런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생리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니까 아무리 잘 씻어도 놓치기 쉬운 냄새 사각지대라는 게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 군데를 딱 짚어주죠. 첫 번째가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귀 뒤요. 네, 귀 뒤쪽. 여기가 은근히 피지선이 좀 발달해 있고요. 또 머리카락이나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 때문에 습기나 노폐물이 생각보다 잘 쌓여요. 아, 박영자님 사례처럼요. 안경 오래 쓰시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피부과 의사들도 여기가 냄새의 주요 발생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아니, 매일 씻는데도 거기가 잘 안 닦이나 보네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기분에 충실하는 건데요. 약산성 클렌저로 좀 꼼꼼하게 닦아주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아, 말리는 거.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요. 습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손톱 밑이네요. 와, 부산대 연구 결과 보니까 손톱 밑에 1,500종이 넘는 세균이 살 수 있다고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손톱이 좀 두꺼워지고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미세한 틈새로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더 쉽게 끼게 돼요. 아, 그게 이제 노폐물이랑 결합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확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공일 하셨던 이민수님 사례처럼 손톱 밑을 신경 써서 관리했더니 냄새가 줄었다. 이런 경험담도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는 손톱을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고요.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밑부분까지 좀 꼼꼼히 닦아주는 게 기본이고요. 네. 자료에서는 뭐 베이킹소다나 레몬즙을 희석한 물에 잠깐 담그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한의학적 관점인데요. 김태호 원장님 말씀으로는 손톱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어쩌면 체내 독소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신호일 수 있고, 아, 몸속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게 또 최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단순 청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세 번째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이요. 맨체스터 대학 연구에서 변기보다 세균이 18배나 많다고요? 네, 좀 충격적이죠. 이건 진짜 충격인데요. 어떻게 휴대폰이 냄새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통화할 때 오염된 휴대폰 화면이나 표면이 얼굴 피부, 특히 귀 주변에 직접 닿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세균이나 노폐물이 피부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땀 흘린 뒤에 바로 통화했던 최영원님 경험처럼 이런 과정이 아까 말한 귀 뒤 같은 부위의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세상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매번 소독해야 하나?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 그냥 알콜 티슈 같은 걸로 휴대폰을 자주 닦아주는 거예요. 아, 자주 닦아주는 거?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얼굴에 대기보다는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료에서는 뭐 UV 살균기 사용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귀 뒤, 손톱 밑, 휴대폰 같은 외부 요인 관리도 중요한데 결국 근본적인 관리는 우리 몸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이 세 곳 말고도 좀 더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샤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하고
세정제는 약산성 제품을 쓰고 옷은 좀 통풍 잘 되는 천연 섬유 위주로 입고 세탁할 때 베이킹 소다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제한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물 마시고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이 결국 노뇌날 생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일본의 쿠로다 히로시 교수도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그 김영순 할머니 사례처럼 창포나 쑥, 식초 같은 걸 활용했던 전통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항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옛날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 냄새가 그냥 불쾌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죠? 그 박정수님 손녀 이야기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익숙한 채취가 오히려 안심과 행복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노화에 따른 취치는 분명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귀 뒤, 손톱 밑,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위생까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결 유지와 더불어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냄새는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억이나 소중한 관계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냄새랑 기억은 정말 밀접하죠. 당신의 삶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 시기와 연결된 그런 향기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 향기들이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